이번 주부터는 그 하와이의 굉장히 아름다운 하늘과 아름다운 바다, 아름다운 그 와이키키 해변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화면이 시원하게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건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저는 하와이 출발해서 지금 하와이 제 집으로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바쁜 일정으로 제가 좀 시간을 뭐 좀 길게 한국에서 보냈었고요. 이제 뭐 미국의 하와이는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제가 유튜브로 한번 올렸었는데 찍고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5만 명 정도 넘게 들어오셔서 소박하게 사는 저의 집을 저는 이렇게 큰 집에서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큰 집에서 안 살아요. 큰 집에서 안 살고 뭐 미국 집들은 투베드룸에서는 뭐 렌트할 적에 한번 짐 때문에 살아본 적이 있고 뭐 제가 집을 투자하는 집들은 거의 원베드룸 스튜디오 이런 데서 이제 거의 살죠. 그게 이제 제 그 성격이 좀 이렇게 크고 막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이런 거보다는 그냥 좀 소박하게 집은 적지만 알차게 그렇지만 그 집 안에 블로그에도 누차 썼지만 그 집 안에는 쓸 부대 비용들이 되게 부대 내용들이 되게 많은 거 있잖아요. 수영장도 있고 운동하는 데도 있고 강아지 오줌 누키는 데도 있고 뭐 이것저것 되게 뭐가 잘 돼 있는 그 좋은 빌딩에 싼 집을 사서 들어갑니다. 큰 거는 되게 비싸잖아요. 적은 집 같은 경우는 그거의 반값도 안 하니까. 그런 데서 그렇게 관리비도 되게 큰 집 사는 사람보다는 적게 내고 저는 얕게 사는 거죠. 집은 적지만. 그리고 로케이션 좋고. 그래서 이제 하와이 집은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제가 렌트해서 있었던 집이에요. 제 집이 아닙니다. LA에서 이제 제가 뭐 뉴욕에서 한 사업을 한 9년 정도 좀 넘게 하면서 이제 너무 힘들어진 내 자신을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비즈니스 하면서 굉장히 돈도 많이 만져봤고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런 과정에 저의 마음은 많이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저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고 오려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걸 소위 말해서 자리세죠. 그거 받고 넘어오려면 몇 년을 또 계속 그 추운 뉴욕에서 있어야 돼서 저는 그걸 다 포기하고 제가 따뜻한 LA로 와서 사업은 서울에서나 미국에서나 이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정리를 다 했고요. 어떤 분은 제가 최근에 이제 텔레비도 나와서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데가 제가 쓰는 제 운동하는 데예요. 제가 좀 독특해요. 사무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책상들이 쭉 있고 직원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미국에서도 그랬고요. 제 사무실을 이렇게 독특하게 사무실처럼 안 해놔요. 좀 특별하게 해놓는데 어떤 분은 제가 여기서 잠자는 집이라고 이렇게 또 방송에서 그랬나? 집을 소개했다. 그 제 집 아니에요. 제 사무실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잠을 자릅니까? 화장실이 없는데 목욕탕도 없고요. 그래서 저 안쪽으로는 제가 처음에 유튜브 할 적에 보여드렸던 뉴욕에서 비즈니스 했던 오만 물건들을 쫙 놓은 방이었고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여기는 이제 제가 또 운동을 또 미국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하고 왔기 때문에 그걸 또 전도하는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지금 앞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여기 계속 이렇게 매트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플라잉 요가 저것도 있고, 저 뒤에가 제가 붙여놓은 게 이제 그 요가 자격증, 예, 굉장히 중요한 데서 받았죠. 예. 저는 요가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 뭐 요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요가 종류에 하나도 플라잉 요가도 들어가고 필라테스도 들어가고 다 요가하고 연결되어 있는 운동들이에요. 저는 이제 요가를 강력 추천하는 거는 이제 요가는 한 달 개인 플레이로 이렇게 1대1로 받는 요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안 받죠, 뭐. 예. 근데 플라잉 요가 같은 거 1대1 수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내고, 이래서 제가 이제 요가는 여러 명이서 참 재밌게 단체로 할 수 있는, 싸고 한 달 페이만 하면 되잖아요. 한 10몇만 원? 한국은 잘 모르겠네요. 내고 한 달 내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값과 운동 뭐 하려면 치러야 할 값과 그다음에 매일 운동할 수 있는 거. 그 중에 요가 종류 중에 이제 요가, 아시탄카 요가 같은 거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뭐 제 친구들도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뭐 요가 했었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요가를 하면서 이제 오래 요가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요가를, 특히 제가 그 핫 요가를 했거든요. 예, 요가 종류 아까 많다고 그랬는데 그 요가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한 요가로 제가 자격증을 따고 한 요가로 이게 굉장히 훈련이 돼 있어서 보통 땀을 흘리는데, 보통 사람들은 조금만 해도 많이 난다는데 저희처럼 이제 오래된 요가 오래 하고 그 이제 프로페셔널한 요가들을 하는 이제 프로급처럼 이제 하는 요가생이 되잖아요. 오래 하게 되면 훈련생들이. 그렇게 되면은 참 이렇게 이 안이 이제 전 이제 항상 여기 오면 이렇게 좀 벗고 있는데, 왜냐면 더위가 좀 많아져가지고요. 예. 근데 한 요가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루에다가, 사실 제가 이거 공사 칠 적에 마루에다가 그 이렇게 전기, 그 뭐죠? 따뜻하게 하는 거, 예, 파이프 같은 거 이런 거 연결하거나 전기 같은 걸로 뭐 하거나 이러면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내가 놀라가지고 안 하긴 했는데, 할 걸 그랬나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요가를 하면은 적극적으로 한 요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사실 한 요가는 들어가자마자 인도의 그 날씨와 인도에서 온 게 요가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의 날씨하고 맞는 그 시스템, 인사이드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요가다 해가지고 한 요가를 이제 창시자가 내 블로그에 쓴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돼서 뭐 떼돈을 벌어가지고 문제도 되게 많고, 여자들 문제, 성추행부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하여튼 한 요가는 이렇게 들어가자마자부터 굉장히 힘들게 하지만 한 요가로 뭔가 하고 나오면은 뿌듯하고, 온 전신의 모든 그 에너지도, 그 다음에 그 안에 노폐물부터 에너지까지 다 발산하고 이렇게 올 수 있어서 저는 한 요가를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네, 한 요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요즘 와서는 이렇게 유튜브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TV에 이제 뭐 또 며칠 전에 나온 거 보시고 이제 많은 분들이 실검 뭐 1위까지 올라가 있다 문자 주셔가지고 축하한다 막 해주시고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조금 알려지는 게 편하게 살 수 있지, 옛날처럼 이제 데뷔 때처럼 한 십몇 년 제가 전성기를 누렸잖아요. 그때처럼 이렇게 너무 많이 알려지고 이러면 살기가 되게 또 힘들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고 알게 되고 이러면은 굉장히 조심할 것들도 많고, 또 찾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모든 분들에게 다 하나하나 똑같이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애로사항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성기 때 이제 그거를 보통 연예인들 보면 전성기 때 이제 누렸다가 뭐 잠깐 쉬는 것 같지만 그 주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제 동료들이나 또 그 저 후배들도 보면은 그 위에 후배들 뭐 김한선 씨 뭐 되게 많잖아요.
그 주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죠. 왜냐면 새로운 스타들이 만들어져서 그 스타들한테 관심을 두다 보니까. 근데 그 주위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조금씩 뭐 조금씩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또 이제 이게 또 전성기를 맞게도 되고, 또 그 테두리 안에서 좋은 연예인으로서 또 이제 뭐 프로그램을 맡게도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또 이제 다른 방향으로, 너무 좀 지쳤다, 이거 아니어도 또 딴 걸 해보겠다 해서 이제 용기를 내고 도전을 해보기 위해서 또 뉴욕으로 가서 크게 일을 벌리고 뭐 이러다가 한 20몇 년 또 돌아하고, 이제 돌아오니까 또 고국이 그립잖아요. 제 자리가 그리운 것보다는 고국이 그리워서 먼저 오는 거죠. 제 나라고 편하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결혼을 하거나 해외에 유학을 가겠다고 가거나 또 사업을 하겠다고 가거나 또 가족 때문에 가거나, 그래서 해외에 이제 이주해서 있으시는 분들을 보거나 또 TV에 가끔 결혼을 해서 최근에 뭐 뉴욕에서 결혼해가지고 의사 남편과 뭐 굉장히 재밌게 살지만은 또 보이지 않게 언어 문제라든가 자기가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향수, 그다음에 가족이 보고 싶고, 그다음에 자기가 직업이 있었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성취감도 또 없고,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즐거워 보여도 그 속 내면에는 남아 있는 거죠, 항상. 그래서 요즘 최근에 또 그 친구도 나와서 이렇게 TV에 나와서 막 이렇게 즐겁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요즘은 되게 한국에 오니까 좋은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저도 좋더라고요. 예.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제가 사실은 한국에 와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한 몇 번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한국에서 이제 많이 사람끼리 이렇게 접촉을 하다가 지쳐서, 물론 이제 가수들은 매니저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만나고 그러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면서 한 십몇 년을, 뭐 19살에 제가 이제 가요계 데뷔를 했죠. 하반기 날 보러 와요로. 날 보러 와요는 제목이 되게 좋은가 봐요. 제가 없는 동안도 그 뭐 극단 연우 무대, 거기서 20년 동안 날 보러 와요 연극을 했다가, 그게 또 살인의 추억이라고 송강호 나오는 뭐 500만 정도 넘게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나오는 영화를 해서 또 뭐 알려진 그 연극이 날 보러 와요고, 또 최근에 이제 또 뭐가 날 보러 와요가 떴길래 보니까 모 방송국에서 또 날 보러 와요라는 타이틀로 또 뭘 준비하고 있고, 또 드라마도 있었었고요. 제가 또 이제 내년에 뮤지컬 박미의 날 보러 와요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뮤지컬입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이게 저작권이 있어서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나 뭐 하는데, 이게 그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예, 이게 그리고 원웨이 티켓 닐 세다카가 불렀고 1옵션 그룹이 다시 리메이크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날 보러 와요를 이제 부르게 된 건데, 80년도. 제 허락을 받는 건 아니지만 돌아가신 그 분이 저작권을, 그 타이틀을 못 쓰게 해야 되는 건지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수십 년, 지금 현재까지도 80년대에 제가 노래를 했던 게 제 첫 번째 그 날 보러 와요니까 지금 2018년, 그리고 내년에 내가 준비하는 뮤지컬 박미의 날 보러 와요까지 2019년, 무려 몇십 년이에요. 80년도부터 지금까지인가 40년 좀 안 되네요. 이 제목 날 보러 와요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많은 프로들이 제목을 쓰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뭐 연극도 무지 많이 보셨더라고요. 살인의 추억도 당연히 500만이 넘게 보고. 그래서 참 가사 제목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제가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신경정신과 치료도 받으면서 사람과, 물론 이제 제가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는 우울증도 없고요. 뭐 여러 가지 그 뭐 공황적인 그런 것도 없어요, 사실. 예, 그런 게 있을만 하면 제가 뭐 요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여행을 가거나
여행도 무지 많이 다녔잖아요. 미국 내에서 뭐 50개 주, 51개 주인데 이제 50개 주 중에 뭐 거의 다 돌았다고 보시면 돼. 앵커리지만 제가, 저기, 알래스카를 못 갔어요. 이제 거기만 제가 이제 드림을 이루면, 꿈을 이루면 이제 되는 건데, 시간이 좀 안 나네요. 예, 어찌됐든, 그렇게 사람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예, 미국에서 오랫동안 혼자 이렇게 다니고 그런 것도 되게 병으로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기 와서는 사람과 만나고, 믹스팅 되고, 그게 이제 뭐, 일로 이루어지고, 또, 일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또 사람을 만나서 또 내가 또 그거를 알려야 되고 이런 과정이 약간 좀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사람으로서의 멘토들이 없거든요. 제가 멘토가 책에 나오는 이제 큰 멘토들은 몇 분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신경정신과 가서 제가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해서 이제 도움도 받고 그랬는데 사실 뭐 그런 것들이 저 말고도 필요한 분들도 뭐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병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예방 차원에서 가서 한번 의사한테 상담을 하고 소통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그 상담을 받을 때 이렇게 보면은 TV에 한번 나오고 나면은 제가 그 좀 이렇게 타이틀이 정해져서 나와요. 뭐 자산, 부동산 200억 뭐 이런 타이틀. 사실 그거는 2007년도 제가 책을 내면서 그 중앙북수 이제 요번에 제가 세 번째 책을 내는데 그것도 중앙북수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중앙북수에서 이제 만든 그 책이 제 종잣돈이 80년도에 제가 이렇게 연예일 하면서 모은 돈이었었어요. 그 돈으로 이제 이렇게 뭘 해서 이렇게 자산까지 만드는데 우뚝 서 있는 자산까지 만드는데 그렇다 해서 이제 그게 타이틀이 되면서 TV만 나오면은 부동산 뭐 자산가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닉네임이 된 거죠. 그래서 참 그게 되게 괴롭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저는 부동산 그러면 이게 한국 사람들의 이미지가 아닌 분들도 되게 있지만은 이미지가 그냥 무조건 투기를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쟤는 저랬다. 저도 일을 되게 아주 그냥 야간업소였잖아요. 옛날에는 이 정도 보시는 분들은 나이도 좀 있으셨겠지만 클럽 오셔서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면은 가수들 나오고 그런 데서 제가 7군데 8군데씩 일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은 돈으로 부동산을 이제 뭐 이것저것 집 하나 사고 뭐 하나 사면 그게 나중에 뭐 전두환, 노태우, 뭐 김영삼 많이 거쳐갔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이 라인까지 오면서 부동산이 그렇게 많이 오른 거거든요. 우리가 올려달라고 해서 오른 것도 아니고 그때 옛날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돈을 벌었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오랜 세월이 흘렀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머리에 두지도 않고 어떻게 상대방이 이거를 잘 관리를 해서 이렇게까지 그 궁극적인 건 재산이 저렇게 만들어졌나. 그 내용은 책에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써서 넣어놨어요. 그런 건 보지도 않고 그냥 타이틀만 보고는 이제 남을 되게 헐뜯고 비하하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살아온 과정, 성실함과 근검절약한 그런 모습은 하나 들여다보지도 않고 멋대로 짓거리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참 그분들도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이번에 또 이렇게 뭔가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저한테 뭐 지금 당연히 붙고 있잖아요. 또. 붙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마음을 잘 추스려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예방적 차원에서 상담을 이제 많이 받았고 그래서 뭐 남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뭐 신경을 쓰지도 않고 뭐 들여다봐도 참 남을 깎아내려야 자기가 즐거움을 찾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왜 화면을 보고 그렇게 계속 즐겁게 자기 마음을 자기가 받은 어떤 그 이번에 뭐 크게 사고 난 친구들도 보면은 자기 결핍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 자기가 그렇게 뭔가를 만들고 그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써 즐거움을 찾는 것 같아요. 뭐 신경정신과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에 대한 핍박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막 써가지고 긁어부스럼을 긁어서 뭐 남이 봐서 흔쾌하게 다 동조하고 그러면 참 재밌어하고, 그 상대방은 굉장히 상처를 입든가 말든가 상관없이 나만 즐거우면 된다.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참 안타깝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보면 되는데, 싫으면 안 보면 되는데 왜 그걸 봄으로써 상대방까지도 그렇게 상처를 주고 자기는 즐거움을 찾는지. 그런 분들은 사실 그냥 병원에 가서 신경정신과 이런 데 가서 저처럼 그냥 예방 차원에 내가 왜 이럴까요? 상담하면 그 순간에 멘토는 의사잖아요. 의사가 처방을 해줍니다. 한 번 정도 받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미 예방 차원에서 이제 상담을 많이 받으면서 대처할 방법들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가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이랬다. 그래서 제 마음을 위안을 잡는 거고, 그분들은 안 보면 되거나 싫으면 안 보면 되는 거고, 아니면 상담 정도 한 번 정도 받아서 그분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저는 TV 나가면은 여전히 붙는 그 부동산 200억 자산. 근데 뭐 요즘 연예인들 집 두 채가 좀 100억이고 여기 지금 집들이 막 50억, 40억, 뭐 70억 이러니까요. 세 채, 네 채 가지고 있는 애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전지현 친구 같은 경우는 뭐 1,500억이 넘는다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삼성동에 주택 같은 거 하면 그건 값으로 어떻게 치를 수 없는 그런 동네가 있거든요. 뭐 한 6, 70억이라고 했을 때 거기다 뭐 그 아파트도, 여기는 한국은 아파트라는데 콘도, 미국에서는 콘도미니엄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빌라라 그러죠. 좋은 빌라. 그 두 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뭐 한 100억 되고, 건물이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정당하게 연예인으로서 벌었지만 뭐 다른 사람들, 저 같은 경우도 정당하게 연예인 돈 벌고 뭐 탈세를 했거나 세금 안 냈으면 벌써 옛날에 뭐 난리 나지 않았을까요? 세금 많이 냅니다. 저 또 얘기하지만 세금 많이 냅니다. 네, 많이 내요. 저 충분히 낸다고 생각합니다. 또 12월에 뭐 또 세금 나오잖아요. 오자마자, 한국에 오자마자 제일 많이 돈 나간 게 세금이었어요. 제가 업소도 많이 직원이 내주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뭐 거짓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직원이 있는데 직원이 눈 뜨고 이러고 지금 우리 사장님이 뭐라 그러나 보고 있는데, 예, 많이 냅니다. 많이 낸 거 가지고 국가에서 잘 썼으면 좋겠네요. 어찌됐든. 예. 그래서 그 사람과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상담을 많이 받고 상처 입을 거에 대한 것도 미리 대비책을 좀 둬놔서 마음을 추스리면서 지금도 여전히 제가 뭐 어디만 나오면 또 부동산 그게 또 나와서 참 웃고 있어요. 이제는 좀 제가 초연해졌나 봐요. 웃고 있어요. 또 타이틀 이걸 붙이네. 참 자기는 재밌어서 늘 그 인터넷생 신문들이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치고 들어와야 자기네 신문들 그 광고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타이틀 붙기가 아주 그냥 열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타이틀 잘 붙여야 그거 찍고 들어와 사람들이 막, 그죠? 수백만, 수천만 정도가 들어오면 뭐 그 신문 네이버에 이렇게 찍으면 신문 되게 많잖아요. 그 신문사가 그렇게 인기가, 네이버 얼마나 신문사에 사람들이 얼마나 찍고 들어왔나. 그 광고 그 마케팅 쪽은 그걸 아니까. 거기에 막 광고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거 되게 노리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나오면 이제 뭐 부동산 200억. 이게 아직도 그냥 헛걸어 본 것 같은 그런 내용의 글들이 막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붙은 게 제가 이제 뭐 동안미인. 동안미인이 왜 나옵니까? 이뻐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허다못해 무슨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안경을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제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오늘도 뭐 당연히 여기
안경 여기 위로는 지금 아무것도 바른 게 없고요. 이건 끼니까. 여기만 지금 제가 비비크림 바르고 여긴 립밤 색깔 변하는 거 이제 바른 상태고. 지금 약간 이렇게 제가 자세도 삐딱해요. 제 노래 부르는 거 옛날 거 보시면 다 이렇게 서서 정면으로 안 하고 이렇게 약간 서서 하는 습관이 있어요. 3살 척보로 여든까지 간다고 잘 못 고쳐지게 되네요. 이런 걸 보고 또 뭐 건방지느니 뭐가 그렇게 건방져? 네가 뭐가 잘났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건방져요. 저 원래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든다면 그렇게 얘기해죠. 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막 선하고 얼굴이 원래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잘 웃고 저 옛날에 참 잘 이렇게 웃고 그래가지고 옛날 모습하고 틀린 게 제가 웃음이 많이 없어졌죠. 옛날에는 뭐만 얘기하면 웃어가지고 뭐 어떤 분은 또 닉네임을 입이 큰 가수, 잇몸이 드러나는 가수 뭐 이렇게도 얘기들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이미지가 좋았으면 되는데 약간 골이 빈 듯한, 이게 너무 많이 웃고 그냥 조차조차. 당시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어렸고 제 자신도 컨트롤을 잘 못할 때 나이니까 마음 같은 거나 머리 같은 거는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뭐 얘기하면 이러고 다니니까 쟤는 약간 똑똑지 못한 골빈, 머리가 빈 깡통 가수 중에 예로도 손가락 받고 있지 않았을까. 자격지심이죠. 저도. 그랬는데 지금 이제 어른이 되면서 그런 거는 자연적으로 없어지죠.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옛날처럼 누구한테 잘 보여서 프로그램을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잘 보여서 뭐 내가 내 지위를 올릴 이유도 없고 돈을 벌어야 할 이유도 없는 나이가 됐어요. 자신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만큼 잘 처신을 해야 할 나이잖아요. 자기 위치에 맞게. 그래서 이제 뭐 옛날처럼 히하고 웃는 그런 것들은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얼굴도 뭐 이렇게 많이 좀 가벼워지지 않고 뭐 그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동안미인은 왜 붙였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또 그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얼굴 다 나오더라. 네, 맞아요. 제 얼굴 다 나와요. 제 내일 모레 나이가 불혹인데 무슨 어리게 보이는 것도 싫고요. 그냥 어리게 보이는 것보다는 내 나이인데 잘 건강하게 아름답게 늙고 싶은 거는 맞아요. 예, 또 그래야 되고요. 추하게 늙을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운동과 뭐 중요하게 먹는 음식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뭐 대화를 나눌 때 어떤 그 표정 관리, 그걸 상대방하고 이제 어린 나이 아니잖아요. 예. 뭘 할 때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얼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봐요. 제가 또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요즘 좀 타이틀로 막 이렇게 또 붙여놔가지고 오랫동안 그걸 써먹지 않을까 했는데 참 창피합니다, 사실. 동안미인은 무슨 동안미인이에요. 그런 타이틀이 붙었다는 게 나는 정말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 제 보십시오. 이제 뭐 나오면 동안미인, 부동산 200억, 이게 닉네임이 된 거죠. 이제 그걸 붙임으로써 자기네들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싫은 사람들은 또 막 씹으면서 들어와가지고 뭐야? 그러고 이제 보고 그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서 또 저는 희생양이 되고 지금 그런 거 같아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그런 타이틀이 좀 붙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예. 저는 절대로 그런 거 없고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처럼. 그리고 이렇게 얼굴 면에서도 별 말씀들을 다 하는데, 예. 제 눈, 코 그대로예요. 예. 눈 쌍꺼풀이는 제 거고요. 여기 테이프 붙였어요. 제가 이렇게. 보이시죠? 테이프. 코는 뭐, 당연히 제 코고. 한번 올려줘야. 이게 이렇게 막 누르는 거는 성형을 한 코들은 잘 누르면 이게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눌러서 보여드리고. 왜냐면 제 유튜브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도 저하고 공유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싫은 분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괜히 싫은데 들어오셔서 저도 힘들게 하지 마시고
또 본인도 자격지심 때문에 저한테 뭐라 그러시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안 보시면 돼요. 제가 무슨 유튜브를 하거나 뭘 뭐 하는 거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원래 제 직원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제 사무실이고요. 예. 그리고 제가 뭐 살 수 있는 거는 이제 다른 거 은퇴라는 게 요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슨 아무것도 안 하는 은퇴가 아니고 살짝 뭐 몇 가지를 은퇴를 한 상태지만은 먹고는 삽니다. 예. 그래서 돈 벌려고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저의 기록과 저와 공유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와서 뭐 그런 병원도 갔었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는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공유하고 이렇게 휩쓸려 가는 거, 그걸 되게 싫어합니다, 제가. 예, 그리고 이 나이에 그렇게 많은 사람 포괄적으로 만나서 휩쓸릴 필요도 없고요. 그런 외로움을 뭐 이런 말로 제가 인생 경험과 그동안 뭐 여행이라든가 투자자로서의 있었던 이야기,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재밌어 하시면 전 되게 즐거워 하는 거죠. 저도 되게 즐겁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나름대로 방송을 하고 또 그 방송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무슨 뭐 또 요즘 제가 또 이렇게 할 뜻은 이렇게 없으니까 이렇게 또 그 방송에 나오니까 이곳이 제 사무실인데, 이 사무실에 뭐 이게 요가장인 줄 알고 근데 요가 사업해서 돈 벌려고 그러냐? 저 요가 돈 버는 사업 안 해요. 이게 다 증거 자료가 될 거니까 좀 아실 분들은 아시면 됩니다. 혹시 또 이거 보고 또 기자가 쓸 수도 있어요. 그 여자는 사업은 아니다. 요가 사업 안 해요. 제가 요가를 좋아하기 때문에 요가를 가르쳐 주게 되면 마이웨이라는 프로에서 한 것처럼 제주도 같은데 인터넷으로 저를 치고 들어오셔서 앞으로 몇 년 후에 제주도가 될지 또 뭐 다른 곳을 바뀔 수도 있고 사람 마음은 모르잖아요. 되면 돈은 안 받고 제가 요가 전도사, 투자 전도사로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운동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도네이션, 봉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획에 대한 거는 언제가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꼭 이루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지. 제가 요가로 요가를 해서 무슨 돈을 벌어요. 아, 진짜. 요가 해서, 다른 분들도 뭐 요가 하시는 회사들 뭐 체인점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요가해서 돈 벌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혼자 요가를 계속 10번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프로그램에 타임이 있어야, 그, 한 프로에, 그러니까 뭐 1시에 오실 수 있는 분, 2시에 올 수 있는 분, 3시에 올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 요가 선생님 요가 선생님이 5명이면 그 사람들 월급 주다, 한 달에 1,000,000원씩 주다 끝나겠네요. 네. 오해에 대한 요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요가로 돈 벌 생각 없고요. 어떤 사업으로 돈 벌 생각 전혀 없으니까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고 뭐 그러냐 이 나이에 뭘 사업을 시작을 해요. 예. 사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부 은퇴를 한 상태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게 제가 좀 많이 힘이 들고 또 계속 만났으면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뭐 제 유튜브 보고 잘 살고 있구나, 잘 하는구나, 그리고 전화 통화로도 충분히 뭐 문자로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내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라도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거 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뭐 해외에 나가게 되면 또 이렇게 제가 혼자 찍어야 되잖아요. 이제 도와주는 우리 직원이 없으니까 찍어서 이제 물론 이제 보내면 직원이 편집을 해서 내보내긴 하지만 혼자 찍고 뭐 다니기도 바쁜데 이것저것 찍고 얘기하고 그런 거 그렇게 막 편안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재미있고 좋아서 하는 거가 첫 번째고, 또 이게 또 나감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소통의 시간을 또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 할 때 보면서 만나 뵈게 되고, 또 제가 뭐 이제 한국에서 좀 활동을 조금 하니까 제가 무슨 뭐 행사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찾아오시면 얘기거리가 되잖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때 잠깐 만나는 순간이어도. 그래서 이렇게 저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중에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하와이 지금 뭐 현재는 하와이 가 있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가기 전에 이렇게 녹화 방송을 하면서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제가 준비를 했었고 또 이렇게 준비한 것을 요이땅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